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오답 정리도 시기나 방법과 시기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A 학생이 수특을 푸는데 첫 번째 맞은 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틀린 거만 다 풀어서 다시 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맞은 건 동그라미 칩니다. 또 풀어요. 세 번째 틀린 거는 세 번째. 그럼 두 번째까지 했을 때는 그냥 보는데, 두 번째 틀리면 해설을 읽습니다. 해설을 읽고 세 번째 풀었는데도 틀리면, 세 번째 맞추면 동그라미를 세 개를 칩니다. 근데 세 번째를 풀었는데도 틀리면 이거는 별표 등급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설을 본 다음에 별표 등급이 돼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어떻게 푸냐면, B라는 아이는 자, 수특을 풉니다. 푼 다음에 틀린 거를 전부 다 오답 정리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1등급이라 그러면 정리할 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답 정리를 해도 돼요. 2등급이라 하면 좀 힘들지만 오답 정리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3등급 이하다 그랬을 때는 정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오답 정리를 간단하게 압축해서 정리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3등급을 맞으면서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들을 3등급 이하에서 이걸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거를 3등급이 안 맞고 더 잘 맞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를 공부를 할 때 이 공부를 한 거를, 자, 시험을 봤는데 20%, 아니죠, 한 10%, 한 10% 선, 20%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 10% 선, 10개에서 1개, 이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한 5% 선, 5% 선 남을 때까지 계속 푸는 겁니다. 풀어서 첫 번째 틀린 거는 중에 해설을 봤는데 같이 있는 거는 체크. 자, 두 번째 맞은 것은, 두 번째 맞은 거에 이걸 왜 틀렸을까? 틀린 걸 고른 이유? 아니면 내가 이걸 맞은 걸 고를 방법. 그럼 세 번째 틀리면 이거의 기본 이용, 이거 푸는 방식, 요거의 단계적 풀이 방식, 어디서 걸렸는지 문제, 해결책, 이런 것들도 정리하고, 네 번째 했을 때 이렇게 한 장 문제도 다 쓰고, 해설도 다 쓰고, 이게 오답 정리입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단계적으로 쉬운 거는 그냥 간단하게 두 번, 세 번, 적어도 이 세 번 이상은 푼 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한 7번 푼 다음에 정리하는 건데, 3번 이상 푼 다음에 오답 정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성급합니다. 문제 한번 풀고 틀리면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지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부라는 게 공부 준비를 아이들이 못하고 마무리 실전 훈련을 못합니다. 공부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교재를 7번 이상 보고 푼다는 의미고, 이 실전 훈련을 한다는 것은 7번 이상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실제 시간 안에. 그 사이에 공부는 아이들이 잘합니다. 그런데 이 실전 훈련하기 전 단계로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문제 풀었을 때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네 번 풀고 해서 여기에서 7번 이상 풀어서 이 남은 것들을 오답 정리를 해야지. 이거는 푸는 과정에서, 이 두세 번째 푸는 거는 푸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해되고 공부되는데, 이걸 쓰게 되면 시간 손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한다라는 것은 답의 오답을 정리를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줄여서 할 수 있을 만큼 이해가 전제가 되고, 내가 이해되었던 것인데 그전에도 이해를 했는데 그전에도 틀렸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틀린 거를 다시 되새겨보고 보기 위해서,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하는 것인데, 오답 정리를 너무 빨리 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하다가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을 통해서 없앨 거, 오답 정리를 안 하고 당연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나머지까지 꼭 필수적인 거 다시 보고, 꼭 시험에 도움이 되고 다시 봐야 될 것들을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는 걸 오답 정리를 해요. 모르는 건 공부를 해야죠. 여기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풀 때도 한 번 맞춘 거, 두 번 맞춘 거, 두 번째 맞춘 거, 세 번째 맞춘 거, 네 번째 맞춘 거,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첫 번째 했는데 이거 실수했어요. 실수하는 거 실수해 노트 오답 정리하는 거 맞아요. 맞지만 실수한 거 간단하게 기록해놓고 이 글 자체를 오답 정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답 정리를 하려면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돼야 오답 정리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냥 써놓은 건 이렇게 해요. 틀린 문제 쓰고 답 쓰고 이해 못하겠다고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다는 건 오답 정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이거는 다음에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노트, 몰라 노트라는 거죠. 몰라 노트. 실제로 몰라 노트랑 실수 노트랑 오답 노트랑 이렇게 3대 노트가 필요한데 문제 풀고 이후에 내가 실수한 걸 응징하는 실수 노트, 내가 이거는 아직 모르겠다 수준이 안 돼서 나중에 공부해야지 몰라 노트.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오답 노트,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답 노트를 쓴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풀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압축해서 오답 노트를 쓰는 거고, 내가 이걸 틀려서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몰라 노트죠. 근데 보세요. 9등급이라고 8등급 4등급이라고 쳐보세요. 그럼 이게 쓸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 노트를 공부를 계속 해야죠. 해설을 읽고 공부를 통해서 이 몰라 노트가 오답 노트로 가게 해야죠. 그래서 본인이 보고 파악하고 해설을 보고 이해하게 되면 오답 정리도 더 줄일 수 있잖아요. 이 세 줄짜리도 계속 공부를 하면 두 줄로 쓸 수 있고 두 줄짜리도 더 공부하면 한 줄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 점점 줄여가는 과정이 오답 정리인데 그냥 공부를 하자마자 풀고 틀린 거 다 쓰고 이거 이렇게 오답 노트를 하면 안 는다는 거죠. 이거 무책임하게 이거 오답 노트 써놓고 공부한 줄 아는 거예요. 이 오답 노트를 보고 공부하고 이 오답 노트를 바탕으로 내가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거 조심하자, 이렇게 틀렸으니까 이렇게 개선하자는 걸 바탕으로 다음 실전 훈련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오답 노트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해서 여러 번 읽고서 이제 풀기 시작을 했으면 여러 번 풀어야 돼요. 여러 번. 그런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해야죠. 그런 다음에 오답 정리를 확실하게 하면 그러면 오답 정리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추가로 설명만 하면 부쩍부쩍 발전해서 실전할 때 바로 써먹을 수 있게 이거를 자꾸 이해하고 생각하고 봐야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이 오답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답 정리 써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일정 부분은 당연히 도움되죠. 공부도 되고. 그렇지만 얼마큼의 언제쯤에 어떤 방식으로 오답 노트를 써야 되는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동아쌤입니다.